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던진 관세 발언으로 오늘 하루 우리 정부와 국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자동차 등에 매기는 관세를 협상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우리 국회가 다시 말해 특별법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속내가 복합적으로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7시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합의하고 10월 재확인한 관세 협상 조건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 협상 조건 중 하나였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양국이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했고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초에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달에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양국 MOU에 따라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뒤집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우리 정부는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배경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고 미국의 협상 이행 의지를 설명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히 미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심의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 오후 3개 혐의에 대해 먼저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탈 털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온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가 그중 하나입니다. 김 씨에게 유죄가 내려지면 지난 정부 검찰이 김 씨를 봐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통일교, 명태균 관련 혐의까지 특검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먼저 조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통일교에서 샤넬백 등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알선 수재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전직 영부인으로는 처음 특검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낮췄지만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 역시나 최초로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직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혐의는 징역 6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징역 5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등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도 구형했습니다. V0라는 호칭에 걸맞는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일 한 가지 혐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최초 사례로 기록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한때 글쓰기 강사였던 한 남성이 2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사이비 교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림 예수라 주장합니다. 지구 멸망을 말하고
그때가 되면 가족끼리 살상을 한다며 인연을 끊으라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현혹합니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 보증금을 빼고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최근 2년간 계좌로 입금된 돈,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최소 50억 원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나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독자 20여만 명인 유튜버 김모 씨. 자신을 재림예수로 칭합니다. 나는 인자로서 왔고 재림예수로서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글쓰기 강사였던 김 씨는 2023년 돌연 유튜버 사이비 교주로 변신했습니다. 지구 멸망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모든 신이 너에게 힘을 실어주라 말했다. 이렇게 모은 사람들을 글쓰기 강사 시절 운영했던 네이버 카페에 가입시켰습니다. 보험 도서들을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구입해서 세상에 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국 영성 책쓰기 코칭 협회라는 이 네이버 카페에서 빛의 일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갈취가 시작됩니다. 강의료 30만 원에 책값으로 수백만 원까지 받습니다. 자신의 법인 계좌로 신성한 숫자인 4가 연속으로 찍히게 후원금을 보내라는 이상한 주문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4억 4,444만 원을 축축 이렇게 넣고 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을 거의 다 갖다 바쳤고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도 팔고 집 보증금도 빼서 일부 드리고 그다음에 뭐 카드론도 받아서. JTBC가 확인한 후원 계좌 내역입니다. 후원 계좌 3개를 합치면 2024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50억 원 넘게 입금됐습니다. 재림예수 유튜버는 관리하는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가 그딴 말이 나오냐? 그런가? 야, 이제 이 자식아 임신하는 거 지금 하면 돼 안 돼? 지금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종말엔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게 된다며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가족이 서로 다투고 죽이려 할 것이다. 내가 지난번에 가족 관계 다 끊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돼 안 돼? 아들이 뭐 이게 딸이 뭐. 심지어 10대 신도를 부모와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동탄경찰서는 지난달 피해자 4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강나인입니다. 시가 1,200억 원어치의 가짜 명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판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스포츠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한 건 물론이고 호텔까지 사들였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 비밀 창고입니다. 120평 규모의 공간에 포장된 가짜 명품들이 진열장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선 A급 짝퉁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정품 가격이 약 3천만 원 정도 한다면 지금 판매한 건 롤렉스 시계는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인천본부세관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에서 위조품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 일당 4명을 적발했습니다. 약 3년간 밀반입한 위조품은 7만 7천여 개, 정품 시가로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일당은 경영지원팀, 무역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위조된 영수증과 인증서, 감정서까지 만들어 파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165억 원. 이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10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60억 상당의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카까지 사들이고 가상화폐에도 투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2가지 종류, 약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하드웨어, 지갑 형태로 은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세관 당국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5천여 점을 압수하고 부동산과 스포츠카 등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총책이 구속된 뒤에도 공범들이 쇼핑몰 이름을 바꿔 짝퉁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면서 모르는 걸 챗 GPT에 묻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이 건강 상태나 약성분을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응급실을 다녀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개월 딸아이를 키우는 부부에게
챗 GPT는 육아 필수템이 됐습니다. 약봉투만 받아서 집에서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챗 GPT를 켜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에서 이게 어떤 성분인지 알려줘 하니까 좀 자세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마냥 신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귀를 만진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뭐지? 중이염이 의심된다.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해서 결국 인터넷에서 포옹글 같은 걸 가져올 때가 많아가지고 실제 주간 이용자의 30%에 달하는 2억 3천만 명이 챗 GPT에 건강 관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챗 GPT에 10개월 아이에게 철분제를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직접 물었더니 권장량의 5배를 권합니다. 떠도는 글을 근거로 철분 함유량을 잘못 계산한 겁니다. 온라인상에선 이런 오류 때문에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생성형 AI는 악의적인 외부 공격에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생성형 AI에 임산부 금기 약품인 탈리도마이드란 명령어를 몰래 삽입하고 입덧이 심한 임신 5조증 치료법을 묻자 이 약품을 권합니다. 완전히 판매 중단이 됐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의사라면 이제 처방하지 않는 그런 약인데 그거를 저희가 처방할 수 있게 위험한 정보가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얻은 정보가 10중 8구 맞더라도 하나가 틀리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맹신은 금물입니다. LLM에게 질문을 했다면 이거를 의사 같은 전문가한테 한 번쯤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웬만한 위험성은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